자, 해외 정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언론노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의 언론 탄압 실태를 외신 기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이 자리에 있던 외신 기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의 태도와 비판의 강도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냐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야, 그런 불경스러운 질문을 했단 말이야? 대답도 못할 질문을? 그랬더니 언론노조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던 언론 상당수가 지금은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지지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부 유력 보수 언론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우, 나 지금 순간 욕할 뻔했네. 아니, 지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응? 언론노조. MBC 저기 비행기 안 문재인 태워준 정부 것 때 때문에 언론노조가 무슨 짓거리 했는지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봐요. 나는 기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 그쪽에 종사하는 애들 말은 노조라고 해도 안 믿어. 노조라서 더 못 믿어. 왜냐하면 니들이 문재인 정부 때 앞장서가지고 문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은 놈들이 니들이잖아. 그래놓고. SBS 출신이잖아요. 또 이 사람이 윤창현 기자 아닙니까? 노조위원장이. 여기는 언론노조 산하 KBS 본부, 그 다음에 MBC 본부, EBS 지부, YTN 지부 등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외신한테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너무 탄압해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외신 기자가 아니 니들 왜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달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돌려가기를 하던 언론이 그러니까 그건 거지 외신들은. 아니 니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개지랄 하듯이 왜 지금은 개지랄 안 해? 지금도 개지랄 해야지. 지금은 때려 뭐 이런 거죠. 에휴.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꼴도 보기도 싫고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난 되게 웃겨. 외신 불러놓고 저 이렇게 여기 맞았고요 여기 맞았고요 호해주세요 이랬는데 외신이 근데 니들은 문재인 정부 때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막 니들 지랄 발광하면서 들어누웠는데 지금은 왜 실제로 처맞고 있는데 안 들어누워?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 못된 애들 몇몇이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난 너무 어이가 철분이가 없어. 없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언론에 입을 쥐고 있는 애들은 언론사 사주가 아니에요. 그 언론사 자체를 쥐고 있는 뒤에 있는 토목, 그러니까 이른바 토건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건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랑 어떻게 해서 뭔가를 짜옹을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뒤를 닦아가지고 이 정권을 세웠어. 그래서 뭔가 엄청난 걸 해주길 바랬어. 4대강 같은 거, 아니면 한반도 대우나 같은 거, 이런 걸 벌려가지고, 이 이명박 정부 때 같이 수십조 원이 그냥 강바닥에 깔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벌려서 토건족들을 배불리 먹여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아파트도 아무 데나 지을 수 있게 허가를 해줘가지고, 짓는 대로 분양이 팍팍 되고, 아파트 가격 평당 3천에서 5천까지 올리고, 재개발하기만 하면 다 논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말이죠. 토건족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누가 빚내갖고 이 어려운 시국에 빚만으로 집을 어떻게 삽니까? 땅을 어떻게 삽니까? 소득이 늘어야 된다고. 즉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대통령이 있는 시기하에 부동산의 상승, 부동산 경기의 그 호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건설사들도 지금 계속 문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어떻게 빈 아파트도 사주고 지원해주고 회사채 안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하게끔 뒤에서 밀어주고 해갖고 숨만 깔딱깔딱 넘어가지 않게끔만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요. 당장에 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누가 집을 사요? 부동산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문제는 이 상황을 토건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갖고 우리나라 사업이 확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시장 개척 같은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건 안에서는 안 나와요. 최소한 내수 안에서는 안 나옵니다.
네옴시티 한다고 사우디 같은 데 나가는 게 이제 거의 마지막 희망이야. 국내 안에 내수가 안 살아나니까. 근데 그것도 나라가 돈이 없으면 못 해준다니까. 수천조의 사업이 있어. 근데 뭐 100조 원짜리 사업이 있다고 한데 그 사업을 왜 다른 나라들이 못 하느냐. 내 돈 갖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야. 중국도 경기가 어려워서 네옴시티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유보하고 있어요. 근데 사우디가 우리나라한테 와서 같이 하재. 우리가 중국보다 돈 많아요? 우리가 중국보다 여유 있습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서열 5위에 있는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회사들 어떻게 되겠어 지금. 토건업체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망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짱구를 뭘로 돌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손목이 더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을 안 해. 못 파니까. 그렇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없잖아. 돈 되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이 돈 되는 다른 사업 분야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바이오 산업. 뭐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해서 건설이 아닌 다른 분야의 캐시카우를 따먹을 수 있는 전혀 안 해본 분야로 사업 전환을 하려고 지금 이것들이 짱구를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건설하면 다시 하겠지만 그때까지 손가락은 빨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다른 사업군 쪽으로 해갖고 지원을 해줘. 또는 우리가 사업할 수 있게끔 뭔가 특혜를 내려줘라는 쪽으로 지금 윤 정부하고 새로운 딜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외신 기자들이 볼 때도 이 언론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한 번 매긴 거죠. 니들 왜 조용하냐. 근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뭐 의사들도 조용해졌고 학생들도 서울대생들도 조용해졌고 그동안 정부 비판하던 막 엄청난 막 뭔가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막 얘기했던 애들이 사라졌어. 이 정권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래 그런 걸 하는 순수한 학생이거나 단체가 아니었던 거야. 누군가 돈을 줘갖고 그걸 하라고 시켰고 한 100명 모였는데 서울대생 전체가 한 것처럼 응? 기레기들이 막 열심히 써주고 막 열심히 써주면서 지금 나라가 온통 다 이렇다. 이번에는 전남대에서도 모였다. 연세대에서도 모였다. 가보면 몇 명 없고 서울대에서 본 학생 같지 않은 복학생 같은 애들이 또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사진만 찍으면 그걸로 갖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결론은 저는 진짜 언론만 제대로 때려다보면 진짜 반 이상은 알아서 고쳐진다. 근데 정말. 여기에 참석한 언론인들 부끄럽겠다.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뭐라고 하겠어요. 저기요, 부끄러움을 알면 이따구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외신들 모아놓고 지들이 언론 노조가 외신들 모아놓고 이 짓거리를 하냐고. 국민에 대한 사죄부터 먼저 하라고. 왜냐면 국민들한테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박근혜 정부 때 자기들 구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 지지한다. KBS, MBC 파업 지지한다. 이렇게 해줬어. 문재인 정부 딱 되니까 뒤통수 빡 때렸잖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죄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도 안 도와줘 이제. 시민단체들도 같이 하자고 말 못해. 왜? MBC, SBS, KBS 다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했는데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야 도와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 쳐놓고 지들 잘났다 난리를 쳐? 그러니까 외신한테 갔는데 외신도 야 니들 다르다? 이 말을 쳐들은 거예요. 외신이 자기네들 같을 줄 알았나 봐. 아이고. 우리가 오죽하면 국민들이 오죽하면 민족 정론지 외신이라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언론들은 대부분 사주의 다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왜 세멘트 회사, 레미콘 회사든 유진 기업이 YTN을 인수했겠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멘트로 못 먹고 사니까 그걸로 바꾼 거예요. 저는 또 하나의 저쪽 세력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카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이죠. 네.
김범수 수사 같은데? 네, 지금 김범수가 이상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주가 조작인가? 시세 조종. 시세 조종으로 해갖고 쉽게 말해 SM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참여한 것 총괄본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의장인 김범수는 뒤로 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범수를 잡아 조지면서 갑자기 금감원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네, 김범수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쟤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카카오에 있는 유망 계열사들을 쪼개가지고 나눠 가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사들한테 나눠 가지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되게 웃기다. 김범수 명신이랑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신이랑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범수가 명신이를 조금 홀대했나 봐요. 여러분 그 김범수 말고 다른 그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김범수가 카카오 김범수랑도 사진 찍었다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진을 찍고 건이는 그냥 범수를 사랑했던 거지. 아니 그래서 그 범수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랑은 얘랑 하고 정신적으로는 우리는 교류가 깊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범수를 믿고 내가 게임협회 이사야 그러고 이력서를 막 써서 날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선 기간 중에 이 여러 가지 허위 경력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단 말이죠. 이 김범수는. 네. 그렇죠. 이 김범수. 그러니까 이 김범수는 저 집게핀 지금까지도 꽂고 다니는 저 집게핀 명신이 저 집게핀. 그러니까 저 집게핀이 좋아할 만한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저 피겨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거래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형태는 우리 그 KBS 김범수나 지금 김승혜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에서도 SBS 김범수. 일단 SBS군요. 죄송합니다. 김범수가 KBS군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런 이서 쓴 적 없는데라고 쌩을 까버림으로 인해 갖고 가짜 이력에 대한 부분을 안 덮어준 게 김범수였다는 거야. 근데 김범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고 회사 규모가 얼만데 저런 탬버린 치는 애까지 신경 써가면서 해줄 이유가 없었어. 그리고 자기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탄탄한 기업을 갖고 있는 사실은 콥스다 황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카카오뱅크로 이제 뭔가 한국의 일종의 IT 기업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 조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정치적인 의도라고 봅니다. 안가품도 있지만 지금 카카오를 탈탈 쪼개면요. 한 100여 개가 넘는 계열사들을 쪼개낼 수가 있어요. 은행부터 시작해서 대리운전부터 시작해서 택시도 지금 택시도 수사하더라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카카오만 무너뜨리게 되면 거기 있는 우량한 계열사들을 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네. 그거를 윤석열의 하수인들이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로 캐시카우를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음이 더 이상 얘네들 정치 카톡 날라주지 말고 포탈로 갖고라도 김건희랑 싸워야 돼요. 근데 카카오가? 싸우겠냐고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니들이 지금 유지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싸우지 않잖아? 그럼 그냥 다 먹히는 거야. 싸우고 2년만 버티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싸우겠냐고. 범수 형, 내가 진짜 같은 IT 기업인으로서 진짜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저기 왜 IT 기업인이시죠? 도대체? 우리 IT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요? 우리 몰랐네요. 우리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IT 기업인이죠. 그러니까 이 범수 형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쟤네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맞서 싸워야 돼.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이 중요해? 재산을 지켜야지. 지금 있는 카카오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수백 개의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김건희랑 싸울 때라는 거예요. 그 정도 팩이라도 있을라나? 근데 카카오도 지금
모빌리티, 택시. 이게 쪽이죠. 택시입니다. 여기 회계 조작 의혹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금감원이 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도 분리해갖고 지금 뭐 K뱅크 아니면 오히려 웃기게 이상한 토목회사가 이거 인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 택시 이것도 인수할 수 있고 택배나 뭐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는데 알짜들을 쪼개가지고 이거 지금 카카오로 해체해갖고 지금 악어떼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 처음에 얘기됐을 때 SM 인수 관련된 얘기했을 때 이 카카오 총회장으로서 보고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해 갖고 연관됐거나 뭐 돈이나 투자를 했거나 이런 거는 일절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김건희하고 엮이면 결국 이렇게 결국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엇보지 뭐 쳐맞아봐요 한번. 그래서 아니면 뭐 카카오가 싸우시든지 다음이 지금이라도 포탈을 가지고 싸워줘야 됩니다. 싸워야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싸우면 지키고 내가 알아서 수그릴게요 하면 다 뺏긴다. 그렇지. 다 털린다. 지금 수구리 하면 다 뺏겨.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회사도 안 남고 돈도 안 남고 미래도 안 남아요, 카카오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다음 포탈은 더 악랄한 놈들한테 넘어가가지고 더 친정부적인 가짜 뉴스들을 양산하고 퍼뜨리는 짓거리를 지금도 해왔지만 더 하게 될 거라고. 이 정도 됐으면 눈치채고 맞서 싸울 생각을 하셔야죠, 카카오도. 카카오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다라는 얘기를 언론 얘기하다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언론이나 카카오나 똑같은 거야. 그래. 수구리 하면은 니든 끝장이고 싸우기라도 해봐. 그럼 지키기라도 할 수 있다. 한때 손잡고 좋았었지? 아니 국민들이 응원이라도 해주지. 아니 그동안 카카오가 진짜 제대로 된 국민 기업, 국민 카톡으로 갖고 국민 여론을 할 수 있는 다음 포탈이나 카카오가 제대로 된 짓거리를 했다고 하면 최소한 세월호 때라도 그때 제대로 된 카카오톡 관련한 아이들 톡이라도 공개를 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그냥 돈 많은데 뭐 카카오가 처발리든 말든 이렇게 보고 있겠냐고. 김오균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깨갱하면 TBS 꼴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못 배우면 뭐다? 멍충이. 당해야지. 어떡하겠어. 네.